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1894년부터 1896년까지 주요 사건의 전개 그리고 갑오 을미 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이제 아침 오후로 하나씩 녹화를 하고 있는데 날씨가 참 정신없네요. 또 지금 녹화를 시작하려고 그랬더니 막 소나기가 쏟아지고 그래요. 저도 사실 이 강의를 녹화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이렇게 하면서 뭐 실수를 해서 다시 녹화하고 하기도 하고 또 좀 간단히 넘어갈 만하면 이렇게 보충으로 설명을 하지만 좀 아니다 싶으면 다시 해야 되고, 근데 아침 저녁으로 꾸준히 하는 게 이게 언제 이거 다 녹화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 결국에는 목표에 다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학생 여러분들도 집에 있으면서 매일매일 일상이 단조롭지만 그 단조로운 만큼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서 공부를 한다면, 지금은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세월이 자연히 흐르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많이 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살펴볼 내용 얘기를 해볼게요. 1894년부터 1896년까지는 정말 정신없이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동학농민, 크게 봐서는 이제 동학농민 운동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뭐 우리나라를 주변을 둘러싼 여러 열강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들도 많았고, 또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뭐 여러 가지 개혁들이 진행이 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사건의 원인, 뭐 결과가 연결되는 거하고 좀 편할 것 같아서 구체적인 내용이 앞서서 먼저 시간의 흐름 순서대로 1894년부터 96년까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894년의 그 첫 시작은 동학농민운동의 고보농민봉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동학농민운동 하면서 자세하게 얘기하겠지만 이 고보농민봉기는 그냥 흔했던 지방에서 일어났던 반란이었는데, 이게 3월 달에 1차 봉기로 발전을 하고, 그리고 그 1차 봉기 이후에 전주성 함락하는 것까지, 여기가 이제 1차 봉기에서의 하이라이트였죠. 전주성 함락까지. 그런데 뭐 대외 상황에다 넣어도 되겠습니다만, 청나라하고 일본 양국군이 약속이라도 정한 것처럼 5월 5일과 5월 6일 날 이제 두 나라 군대가 동시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안 그래도 이제 뭐 협의를 하고는 있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일본군과 청나라군이 도착했다라는 소식에 전주 화약이 체결이 되면서 5월 8일 날 직강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제 약속을 하고, 그리고 동학농민운동이 이제 끝났고요. 이때 전주 화약을 1차로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약속했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6월 11일 날 정부에서는 교정청을 설치를 해서 개혁을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교정청을 설치해서 개혁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는데, 이 무렵 두 나라 군대, 청나라, 일본, 이 두 나라 군대가 모두 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사건은 끝났기 때문에 둘 다 철수를 이제 요구를 했는데, 일본이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일본이 거부를 하면서 6월 21일, 그러니까 교정청이 설치되고 열흘밖에 안 됐을 때죠. 일본군이 제물포 인천에 들어와 있었던 군대를 동원을 해서 경복궁을 침범을 합니다. 그래서 경복궁을 침거를 해서 이제 왕실 가족들을 이제 포로로 잡고 이제 협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이제 항의하는 청나라에 대해서 바로 이틀 후인 1894년 6월 23일 날 청일전쟁이 발발합니다. 일본이 선제 공격으로 뭐 선전포고 없이 기습 공격을 시작하면서 청일전쟁이 시작이 돼요. 이렇게 청일전쟁이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 갑오 1차 개혁이 진행이 됩니다. 이 갑오 1차 개혁은 군국기무처가 주도를 하는 개혁이었고요. 이 1차 개혁이 시작되는 기간이 청일전쟁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지 못했었던 밀린 이제 시급한 개혁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제 바로 요 사이에 있었기 때문이죠.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기를 잡기 전까지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밀린 시급한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청일 전쟁이 시작이 되자 그동안에
농사 지으러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직강소 설치하고 활동을 하던 동학농민군이 이제 2차로 봉기를 했다가 9월 달에 우금치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동학농민운동은 실패로 돌아갔죠. 그리고 또 일본이 전쟁에서 승기를 차지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놨었던 1차 개혁의 내용들을 보고 밀린 시급한 개혁인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 시급한 거지 일본 입장에서 이게 시급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필요한 개혁, 일본이 가부 1차 개혁을 하도록 이렇게 판을 깔아주고 나가긴 했지만 일본이 원했었던 개혁은 우리한테 시급한 게 아니라 자기들한테 시급한 개혁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가부 2차 개혁의 특징은 이제 일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서 간섭을 들어오면서 11월 간섭이 시작이 되면서 자기들한테 필요한 내용들을 이제 개혁을 하도록 압박을 넣습니다. 이게 가부 2차 개혁의 특징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을 홍범 14조로 반포하게 하고 이것을 하늘에다가 그 종묘에 가서 우리 조상들에게 이런 내용이 있었으니 바꾸지 않을 겁니다 라고 선언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리고 이제 공식적으로 1895년 4월 달에 일본이 시모노세키에서 청나라하고의 조약을 체결을 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청일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 청일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이 얻은 게 많았어요. 우리 조선에서의 그런 권리도 많은 부분 인정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대만이라던가 뭐 요동반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이제 가져가기로 했는데, 특히 이 요동반도 같은 경우에는 독일, 프랑스, 러시아 이 세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겹치는 곳이라 세 나라가 일본에게 압박을 넣어서 요동반도를 다시 토해내게 만들죠. 이게 이제 삼국 간섭이라는 사건입니다. 이렇게 독일, 프랑스, 러시아가 나서서 총 한 발 쏘지 않고 일본을 밀어내는 모습을 보고, 이때 이제 우리 명성황후께서는 이제는 청나라에게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러시아한테 도움을 받아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이제 러시아에게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였죠. 그러면서 2차 개혁이 끝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렇게 계속 가다 보면 러시아의 영향력에 일본이 다시 밀릴 상황이다 보니까 1895년 8월 달에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명성황후를 시해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시 개혁을 시작을 하게 합니다. 이게 제3차 가보개혁 혹은 을미개혁이라고도 하고요. 95년 9월 달에 개혁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달 후 이제 일본의 압박을 견디다 못한 고종께서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을 가는 아간파천 사건이 1896년 2월에 있었죠. 그러니까 1894년 1월부터 시작해서 1896년 2월까지 딱 대략 2년 사이에 동학농민운동이 시작됐다가 뭐 잠깐 멈췄다가 다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이 우리 경복궁을 침범하고 청일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시모노세키 조약에 삼국 간섭, 을미사변, 거기 가보 1, 2, 3차 개혁 뭐 이런 거 들어가면 여러분들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미리 뭐 정확하게 뭐 연월일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지만 94년 초에 이랬다, 뭐 그 다음에 이 사건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런 좀 시간 순서의 흐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시간 순서에 따라 각자 세력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하는 것과 결합시켜서 선생님이 설명해 준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가보개혁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 을미개혁의 내용입니다. 가보 을미개혁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지난 10년 동안 못했었던 개혁이 시작되는 거였고요. 또 한편으로는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그걸 정치에 반영하는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1차 개혁 같은 경우에는 일본이 판을 깔아준 그 판 위에서 시작을 했었고, 2차 개혁의 경우에는 일본이 1차 개혁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다시 시작한 개혁이었었고, 그리고 을미개혁의 경우에는 을미사변 이후에 일본이 강제로 개혁을 시키는 거지만 러시아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내용상으로 봐서는 좀 1, 2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1차 가보 개혁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행정 부분인데요. 개국연호를 사용하겠습니다. 개국연호 사용했다. 이거 중요하죠.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의 연호를
청나라 연호를 사용했었으니까 청나라의 황제가 즉위한 걸 기준으로 했었는데, 지금부터는 조선을 건국했었던 건국을 기준으로 해서 연도를 표기해라 라는 거니까 세상의 중심이 중국이 아니라 그냥 우리 조선 이렇게 되는 거죠. 조선이 건국한 게 중요한 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중요한 내용이 과거제 폐지인데, 사실 이게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조선에서 관리를 뽑는 게 과거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 과거제를 폐지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성리학 공부해가지고 관직에 나올 생각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수능에서 국영수 위주로서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뭐 무슨 그 내용이 바뀌어서 기술과정, 뭐 한국사, 뭐 그다음에 음악 미술을 기준으로 해서 뭐 학생들을 뽑아 쓰겠다라고 하루아침에 바꾼 거하고 똑같아요. 과거를 생각하면서 십몇 년, 20년씩 공부했었던 사람들한테는 날벼락 같은 소리죠. 그래서 이제 양반 계층들의 반발이 굉장히 컸다 그럽니다. 근데 세상이 변했잖아요. 이제 더 이상 성리학으로는 나라를 꾸릴 수 없는 시대이기도 했으니까 또 한편에서는 되게 반가워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이 의정부와 육조인데 그 6개 부서만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확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8개 아문이 생겼다 거고요. 그 다음에 경무청 신설해서 이제 경찰 업무를 하게 했죠. 이게 갑신정변에 들어가 있었던 내용이 이제 여기서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또 문무관의 차별도 폐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문과, 무과, 이제 과거가 없으니까 문과, 무과의 차별의 의미가 없죠. 경제를 놓고 보면 재정기관의 일원화, 이거 갑신정변에서 역시 또 했던 내용입니다. 호조로 일원화하자. 이 사람들이 급진개혁파들이 중심이 됐는데요. 뭐그 급진개혁파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 돈 문제에 한이 많았어요. 돈이 있어야 개혁을 하니까. 그래서 재정기관을 일원화했고요. 그리고 이제 서구처럼 우리도 은을 바탕으로 화폐를 만들자 해서 은본위제를 도입을 하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경제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은본위제처럼 안정적인 화폐제도, 그리고 도량형의 통일이 필요하죠. 동네마다 거래하는 도량형,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미터법을 써서 미터, 뭐 킬로그램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뭐 한 근이니 두 근이니 뭐 이런 뭐 한 되니 하는 이런 예전의 기준은 동네마다 달랐기 때문에 이게 경제를 계약서 같은 걸 쓰거나 할 때는 불편한 점이 많았거든요. 이걸 통일을 하려고 했던 거고요. 조세도 뭐 쌀로 걷어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이제 모두 금으로, 이제 금납이니까 돈으로 내게 하는 제도가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나오네요. 바로 뭐냐면 공사노비법 타파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공사노비법 타파다, 이 말은 신분제가 어떻게 됐다? 신분제가 폐지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신분제가 폐지된 게 언제냐? 그러면 과거 1차 개혁,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거기다가 연자제라고 해서 죄를 지은 사람의 가족까지 처벌하던 법도 없애고, 조혼금지, 그래서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시키는 것도 막고, 그 다음에 뭐 혼자 남은 이제 부인, 이제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인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하겠다 그러면 과부의 재가도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조선은 여자가 이제 그 남편이 먼저 죽으면 수절을 해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결혼 안 해야 된다. 이거를 되게 강조했었던 사회인데, 그게 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이렇게 힘든 일이었을 거지만 국가적으로 봐서는 인력 낭비가 심했죠. 과부가 다시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또 인구가 늘어나고 뭐 이런 게 필요한데 그런 게 안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갑오 1차 개혁의 특징을 보시면 모두 다 우리가 필요해서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우리나라가 발전하려면 이런 거는 다 이렇게 폐지하고 만들고 해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일본이 판을 깔아줄 때는 일단 이제 대원군, 흥선대원군을 이제 리더로 이제 맨 앞에 있는 것처럼 이제 모양새를 꾸몄고, 그 다음에 이제 온건개혁파였던 김홍집을 내세워 가지고서 했는데, 뭐 대표적인 이걸 이끌던 기관은 군국기무처죠. 그래서 군국기무처 등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 내용으로 봐서는 갑신정변에서 했었던 주장들이 많이 이제 포함되어 있었고,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나왔었던 내용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2차 개혁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1차 개혁이 일본 눈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들한테 필요한 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2차 개혁의 내용을 보면 대체로 일본한테 좀 유리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뭐 정치에서는 대군주 폐하, 뭐
정부와 왕실사무 분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왕실사무와 정부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을 분리시키고, 이거는 왕의 영향력이라던가 아니면 왕실의 예를 들면 명성황후 아직 살아 있으니까요. 명성황후는 요 사이에 명성황후가 죽는 을미사변이 있으니까 명성황후의 영향력을 줄이려면 왕실이 개입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죠. 뭐 파라문은 7부로 바꾸고 뭐 팔도를 23개의 부로 바꾸면서 지방제도도 이제 바꿉니다. 근데 이 지방제도를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통제할 수 있었던 우리의 지방제도에 이제 좀 틈을 만드는 거죠. 일본이 우리나라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좀 이렇게 간섭을 하고 이권을 가져가고 싶은데, 조선은 굉장히 중앙집권이 잘 돼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중앙집권제 하에서는 이렇게 하기 힘든 부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방을 23개로 쪼개서 거기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개입을 하겠다는 거죠.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좀 성질이 좀 다릅니다. 시기적으로는 2차 개혁이랑 같이 했지만 교육입국 조선은 고종이 교육으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었던 거라, 이거는 우리 의지가 들어갔었던 거고요. 이제 고종의 의지가 들어갔던 거고, 소학교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서 한성사범학교를 만들고 이 학교에서 선생님을 키워서 소학교의 선생으로 발령을 냈던 거죠. 그런가 하면 외국어 학교 설립 등과 같이 이런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릅니다. 자, 사회적인 측면에서 보시면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을 했다고 했어요. 사법권을 독립시켰다. 근대적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것만 놓고 보면 이제 우리도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이 그냥 임의로 잡아가지고 수청 안 들면 두드려 패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 나라가 됐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런 사법권을 독립시켜서 재판을 하는 사람들의 면면이 어땠는지를 봐야 되는데, 근대 재판소에서 근무했었던 사람들 중에 뭐 거의 대다수가 후일 친일파로 돌아서는 일본 유학 출신, 일본에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법권을 일본이 가져가려고 시도한 거하고 차이가 없는 거예요. 특히나 지방관의 권한 축소하고 맞물려서 지방관이 갖고 있었던 권한을 회수해서 지방에 침투하는 일본인들이 벌이는 일들을 막지 못하게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김홍집 연립내각이 이제 김홍집과 그다음에 박용효의 연립내각이 만들어지는데요. 여기서 김홍집 같은 경우에는 1차에서도 이미 있었으니까 계속 이제 했다고 치면, 김홍집은 계속 했다고 친다면 박용효가 이제 대원군에서 박용효로 바꾼 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1차 개혁 때만 하더라도 일본이 조선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백성들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대원군을 넣어놨지만, 2차가 되면 이제 뭐 눈치 볼 필요도 없을 뿐더러 김홍집이 했었던 1차 개혁이 마음이 안 드니까 당시 사실상 거의 일본이 다 돼 있었던 박용효를 데리고 와서 박용효와 김홍집을 같이 하게 함으로써 2차 개혁의 성격 자체가 이제 친일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이때 홍범 14조 반포하게 시켰는데요. 이 홍범 14조로 이 내용을 바꿀 수 없는 내용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려고 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삼국 간섭 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세력이 위축이 되고, 그 위축된 세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을미사변을 일으켜서 지금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개혁을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개혁의 주도 세력이 어디로 갔냐 봤더니 김홍집, 계속했던 사람이 계속합니다. 김홍집에 박용효 같은 친일 세력이 빠지고 대신 누가 들어갔어요? 친일파 대신에 친러파가 들어가죠. 그래서 김홍집과 친러파의 그런 연립으로 서로가 견제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하다 보니, 개혁의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들은 이미 앞에서 먼저 다 했기도 했고, 그랬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조금 그냥 되게 생활 밀착형 뭐 이렇습니다. 연호를 바꿔서 개국연호 대신에 이제 건양이라는 연호를 사용하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군사제도를 개편을 해서 조선의 이제 유명무실한 군사제도를 중앙의 친위대와 지방의 진위대를 설치하는 것으로, 을미사변 때 일본의 낭인들이, 일본의 그 떠돌이 무사들이 경복궁을 습격할 때 도대체 군대는 뭐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군대 체제도 다시 정비를 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단발령, 태양력, 종두법, 우편사 등을 설치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뭐 단발령은 조금 이따 얘기를 하고요. 태양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양력이죠. 양력을 도입을 한 거고, 그다음에 종두법은 백성들의 건강을 생각을 해서 예방 접종을 놓는 거죠. 요즘은 거의 사라졌지만 천연두 예방 접종을 놓은 것이고, 우편사는 우리 우정국에서 봤었던 것처럼 우편 업무를 보는 곳을 설치하는. 그러니까 다 그냥 고만고만한 무슨 특정한 의도가 들어갔다기보다는 그냥 사소하지만 필요한 것들 위주였는데, 단발령이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게 이렇게 파급 효과가 클 줄은 아마 일본도 몰랐던 것 같아요. 이 단발령으로 이제 상투를 자르는데,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좀 우리나라 입장을 좀 지나치게 많이 봐서 하면, 상투는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을 상징하는 거였는데 이걸 자르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민족의 그런 기운을 뭐 이제 빼겠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위생적인 근대 관점에서 보면, 종두법을 쓰고 막 이런 관점에서 보면 머리가 긴데 제대로 감지 않으면 이거 위생적으로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도 사무라이 헤어스타일들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본이 생각했을 때 서구식의 그런 생활 습관 등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거를 고종부터 시작해서 해라 하면서 이제 신하가 가위 들고 들어가서 고종 머리 자르게 하고 막 이런 부분이 이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을 자극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을미개혁, 을미사변 이런 것들이 결국 무엇으로 이어졌냐면, 이게 결국 이제 두 번째 의병이었었던 을미의병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죄송합니다. 두 번째 의병이라고 그랬나요, 제가? 첫 번째 의병입니다. 첫 번째 의병인 을미의병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 갑오을미개혁에 대한 평가를 좀 살펴보시면, 긍정적으로는 뭐 개화파 인사들이 많이 들어갔고, 동학농민군의 요구가 뭐 반영이 되면서 신분제라던가 뭐 신분제를 철폐했다던가 그냥 봉건적인 뭐 그런 폐습을 철폐하는 등 우리가 필요한 걸 많이 했다라고 하지만, 타율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봐서 타율적인 측면을 보면 일본이 강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았고, 그 다음에 2차에서 보다시피 조선 침략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개편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을미개혁은 한계의 점이 많다. 거기다가 토지개혁을 안 했죠. 가장 국민들이 원하는 게 토지개혁인데 토지개혁도 안 했고, 일본의 압력도 있다 보니 대중적으로 크게 지지를 받지를 못했고, 김홍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다음에 배우겠지만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계속 이끌어가다 보니 국민들 사이에서 박힌 이미지가 이제 완전 친일파 같은 이미지로 박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김홍집이 친일파냐? 이거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친일파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당시 국민들은 친일파로 봤기 때문에 아간파천 이후에 이제 모든 게 이전으로 돌아가면서 김홍집은 이제 사실상 자결에 가까운, 그러니까 스스로 국민들 앞에 모습을 드러내서 이제 국민들에게 이제 맞아 죽게 되죠. 그래서 김홍집 같은 인물들이 참 능력도 좋고 뭐 여러 가지로 봐서 괜찮은 인물인데, 참 시대를 잘못하고 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앞서서 우리 살펴봤었던 1894년부터 해서 96년까지의 주요 사건에 전개되는 거 쭉 한번 보셨고, 그리고 1894년에서 5년 사이의 중요 내용인 갑오을미개혁의 내용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